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 5분 정도 짧게 파헤쳐 볼 자료는요. 서울교육대학교 박형빈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네, 제목이 행복에 대한 신경심리학적 해명의 도덕교육적 함의인데요. 좀 길죠? 네, 좀 길지만 내용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하는 게 우리 뇌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정말 행복으로 이어지는지를 신경과학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행복을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경학적 과정과 연결하고 이게 또 도덕교육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는 거죠. 네, 특히 그 논문에서는 행복을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네,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하나는 이제 쾌락, 헤도니아라고 하죠. 다른 하나는 자기 실현적 행복, 에우다이모니아입니다. 쾌락이라면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나 아니면 재밌는 영화 볼 때 그런 직접적인 즐거움 같은 거겠네요. 그렇죠.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이죠. 반면에 에우다이모니아는 좀 더 의미 있는 삶, 자기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 어떤 덕성을 발휘하는 것과 관련된 깊은 만족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도 살짝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그 개념에서 출발한 거죠. 근데 이게 신경과학적으로 볼 때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뭔가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쾌락이란 자기 실현적 행복이 뇌에 상당히 유사한 영역, 특히 우리가 즐거움 회로라고 부르는 곳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그럼 맛있는 거 먹을 때 반응하는 뇌 부위랑 예를 들어 뭐 남을 돕거나 해서 뿌듯함을 느낄 때 반응하는 부위가 비슷하다는 건가요? 네, 뭐 측좌해, 잉내이시라든지 선조체 같은 영역들이요. 이런 보상 관련 영역들이 다양한 종류의 좋음,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사회적 칭찬, 의미 있는 활동 같은 것에 다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그럼 뇌는 종류가 다른 좋음도 일단은 비슷한 방식으로 아, 좋다 하고 느낀다는 건가요? 네,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파민은 보통 목표를 추구하고 성취할 때 즐거움과 관련이 깊고요. 네네. 그리고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좀 더 관계 속에서 느끼는 신뢰나 유대감, 이런 행복감에 중요하게 작용하죠. 아, 옥시토신. 그 사랑 호르몬이라고 많이 부르는 거요. 이게 그럼 사회적인 관계? 뭐 친구나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도덕성이랑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아주 밀접하게요. 옥시토신이 사람들 사이의 신뢰감이나 공감 능력, 또 결속력 같은 걸 높여주거든요. 네. 이게 사회적 유대를 당연히 강화시키고 그 자체가 뇌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행복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하.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옥시토신을 도덕분자, 모럴 멀레큘리어고까지 불러요. 도덕 분자요. 이름이 재밌는데요? 네. 이게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걸 넘어서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또 이타적인 행동, 그러니까 남을 돕거나 배려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타적인 행동 자체가 또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서 만족감을 주고요. 들어보니까 단순히 감각적인 즐거움만 뇌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고차원적인 즐거움도 우리 뇌는 분명히 좋아하고 또 보상으로 느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논문의 진짜 핵심은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이런 고차원적인 즐거움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고차원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이 타고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에요. 학습이요? 뇌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방식도 배울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이게 바로 뇌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라는 개념과 연결되는데요. 우리 뇌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구조나 기능을 계속 바꾸고 발달시킬 수 있잖아요.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배려나 협력 아니면 뭐 공동체에 기여하는 그런 도덕적인 행동들을 자꾸 하다 보면 그 행동 자체에서 즐거움이나 보람을 느끼는 뇌회로가 실제로 더 발달하거나 강해질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마치 운동으로 근육 키우듯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도덕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이건 해야 돼, 저건 안 돼, 이런 규칙을 배우는 걸 넘어서요. 네. 오히려 배려, 공감, 협력 같은 친사회적인 행동을 직접 해보면서 우리 뇌가 긍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즐거움,
보람, 만족감 같은 걸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을 반복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뇌의 능력 자체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정말 중요한 시사점이네요.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그냥 의무나 희생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뇌과학이 보여주는 거군요. 네. 도덕 교육이 결국은 행복 교육과 분리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뇌과학적으로도 우리에게 만족감과 보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박형빈 교수님의 논문을 통해서 이 도덕적인 삶과 행복이 우리 뇌 속에서 어떻게 만나는지 그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뇌는 맛있는 음식 같은 감각적 쾌락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나 도덕적인 행동에서도 분명히 즐거움과 보상을 느끼고 심지어 이런 고차원적인 행복을 느끼는 능력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 더 키워나갈 수도 있다는 거였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혹시 최근에 누군가를 위해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때 아니면 어떤 의미 있는 일에 몰입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뿌듯함이나 기쁨 같은 걸 느끼셨다면요. 어쩌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뇌가 이게 진짜 행복이야 하고 보내는 신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행복과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